이부 운명의 그날 1장 11월의 비 11월 둘째 주 목요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오후 3시에 끝난 수술 후 피로를 느꼈다. 65세 남성의 관상동맥 우회술이었는데 예상보다 복잡한 케이스였다. 환자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술 간호사가 인사하며 나간다. 준호는 수술복을 벗으며 시계를 본다. 오후 6시 30분. 원래 계획보다 3시간이나 늦어졌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수술이 늦게 끝났어. 지금 가고 있어. 괜찮아? 조심히 와. 비 온다니까 천천히. 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있다. 준호가 피곤할 때 운전하는 것을 항상 걱정한다. 응, 곧 도착할게. 저녁은 먹지 말고 기다려. 준호는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다. 검은색 중형 승용차.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사준 차다. 의사답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차를 타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와이퍼를 켜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평소라면 15분이지만 비가 와서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신호에 걸려 정차한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온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서진을 생각한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은 아니지만 서진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다고 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본다고 했던 것 같다. 신호가 바뀌고 직진한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다. 비 때문인지 모든 차들이 느리게 움직인다. 핸드폰이 울린다. 서진이다. 여보, 어디까지 왔어? 응, 시청 앞 지나고 있어.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알겠어. 국물간을 좀 더 맞춰볼게. 조심히 와. 응, 곧 도착해. 추우니까 먼저 먹지 말고. 그 말이 준호가 아내에게 한마지막 말이 될 줄 그는 몰랐다. 2장 1초의 영원. 오후 7시 15분. 준호는 집에서 5분 거리의 큰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다. 녹색 신호였다. 평소처럼 그는 속도를 유지하며 교차로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왼쪽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검은색 대형차가 보였다. 순간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피해야 한다. 뇌에서 손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0.3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려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준호의 차가 10m 넘게 밀려난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다. 차체가 180도 회전하며 가로등에 부딪힌다. 정적.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서서히 소음들이 돌아온다. 어머, 큰일 났다. 119 불러. 사람 다쳤나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든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는다. 준호는 의식이 몽롱하다. 머리에서 끈적한 무언가가 흘러내린다. 피다. 왼쪽 다리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올라온다.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는 간신히 손을 움직여 핸드폰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온다. 점점 가까워진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응급구조사가 차 안을 들여다본다. 네, 있어요. 아내에게 연락. 준호가 가까스로 말한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준호를 차에서 꺼낸다. 목보호대를 착용시키고 들것에 눕힌다. 환자 남성, 30대 초반, 교통사고. 의식은 있으나 머리 외상, 왼쪽 하지 골절 의심. 혈압 90에 60, 맥박 120.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전달한다. 구급차 안에서 준호는 천장을 바라본다. 형광등이 흔들린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는다. 나는 의사야. 내 상태를 파악해야 해. 의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다리의 통증으로 보아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 머리의 출혈은 두피 열상인 것 같다. 다행히 뇌출혈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복부가 아프다. 내부 출혈이 있을지도 모른다. 제발 괜찮기를. 3장 긴급 상황. 오후 7시 45분 준호가 근무하는 그 병원 응급실.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외친다.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인다. 구급차에서 들것이 내려진다. 그 순간 응급실 의료진들이 경악한다. 이거 준호 선생님 아니야? 맞다. 흉부외과 한준호 선생님이다. 병원이 발칵 뒤집힌다. 동료 의사가 중상을 입고 들어온 것이다. 누가 흉부외과에 연락했어? 제가 지금 연락드릴게요. 외과는? 김 교수님이 오고 계세요. 응급실 과장인 박 교수가 직접 나선다. 일단 진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외상 프로토콜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던 그 따뜻한 의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활력 징후는 혈압 85에 55, 맥박 130회, 체온 36.2도.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 쇼크 상태야. 수액 연결하고 혈액 검사 즉시. 네. 준호는 의식이 있지만 점점 흐려진다. 준호 선생님 들리세요? 네. 들려요. 지금 검사 진행할 거예요. 어디가 가장 아파요? 왼쪽 다리. 그리고 배. 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복부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 초음파 검사 먼저 하자. 초음파 결과 복각 내에 액체가 고여 있다. 뇌출혈이다. 컴퓨터 단층 촬영 바로 찍자. 네. 그때 흉부외과에서 의료진들이 뛰어온다. 준호가 어떻게 됐어? 지금 검사 중이에요. 복부 뇌출혈 의심됩니다. 뭐라고? 모든 의료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촬영 결과가 나왔다. 비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왼쪽 대퇴골 복합골절. 수술 들어가야 해. 지금 당장. 박 교수가 결정을 내린다. 외과 수술실 준비되었나? 네. 1번 수술실 준비 완료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뛰어온다. 서중이다. 준호가 어떻게 됐어? 63세 노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평생 다른 사람을 수술하며 살아온 의사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수술대에 보내야 한다. 비장 파열입니다.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그럼 위험한 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중은 그 말의 의미를 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의 무게를. 제가 집도하면 안 될까요? 서중의 목소리가 떨린다. 선생님, 그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중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다. 의사로서 수없이 받아봤던 서명이지만 아버지로서 하는 이 서명은 전혀 다르다. 준호가 수술실로 들어간다. 복도에는 서중 혼자 남는다. 그때 승강기 문이 열리고 서진이 뛰어나온다. 아버님, 준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수술 중이야. 서진이 주저앉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중은 며느리를 부축하며 자신도 간신히 버틴다. 수술실 앞에 긴 기다림이 시컨티뉴. 4장 기다림의 시간. 수술실 앞 복도. 서중과 서진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중 표시등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아버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다. 준호가 괜찮을 거죠? 서중은 대답하지 못한다. 의사로서 알고 있다. 비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의 위험성을. 특히 발견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요, 당연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희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시계를 본다. 오후 9시 30분.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다. 그때 승강기에서 도윤이 뛰어나온다. 아버지, 형이 수술 중이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지지가 중요함을 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희망을 가져요. 도연이 서진 옆에 앉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하다. 의과대학 시절 외상학교제에서 본 통계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비장 파열 환자의 사망률 15-20%. 형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금방 회복할 거예요. 도연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서진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오후 10시 복도에 발소리가 들린다. 수술 간호사가 나온다. 가족분들 계시죠? 세 사람이 벌떡 일어선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O형입니다. 서중이 즉시 대답한다.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서요. 가족분 중에 수혈 가능한 분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서중과 도연이 동시에 말한다. 저도 O형이에요. 서진이 끼어든다. 그럼 세 분 다 검사 받으시죠. 간호사를 따라 검사실로 향한다. 혈액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수혈이 가능하다. 일단 400ml씩만 채혈하겠습니다. 수혈을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온다. 서중의 얼굴이 창백하다. 63세의 나이에 400ml 수혈은 부담스럽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다. 오후 11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린다. 집도의인 김 교수가 나온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표정이 어둡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중이 일어서며 묻는다. 일단 지혈은 했습니다. 비장 적출술을 시행했고요. 그럼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쉰다. 언제 깨어날까요? 서진이 묻는다. 내일 아침쯤이면 의식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김 교수가 말을 멈춘다. 다만 무엇입니까? 왼쪽 다리 골절이 복잡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서중의 어깨가 축 처진다. 외과 의사에게 다리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일단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할 거예요. 5장 첫 번째 밤. 자정이 넘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서중, 서진, 도연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 모두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도연이 말한다. 아니야, 나도 여기 있을 거야. 서중이 고개를 젓는다. 저도 여기 있을래요. 서진도 마찬가지다. 결국 세 사람 모두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로 한다. 새벽 2시. 서진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도연과 마주친다. 형수님,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요. 자판기 앞에서 도연이 커피를 뽑는다. 따뜻한 종이컵을 건네받으며 서진이 말한다. 제가 더 일찍 연락했으면. 형수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정신과 의사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봐왔다. 그래도 형이 형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형수님이 자책하시면 형이 더 힘들어할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새벽 4시. 서중이 잠깐 눈을 붙이려 하다가 깬다. 목이 뻐근하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의자에서 자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중환자실을 지나친다. 유리창으로 아들의 모습이 보인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선들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준호.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내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서중도 자책한다. 아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가. 완벽한 의사가 되라고 압박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 간호사가 다가온다. 교수님,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서중이 고개를 숙인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한다. 병원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온다. 도연이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목과 어깨가 결린다. 아버지, 형수님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서준과 서진이 잠에서 깬다. 간호사님이 오전 8시부터 면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한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 서진이 머리를 매만진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머리가 헝클어졌다. 형수님, 씻고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도 갈게요. 결국 서준만 남아서 아들을 지킨다. 의사로서 35년을 살면서 수많은 환자의 가족들을 봐왔다. 그들의 불안과 절망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당해보니 전혀 다르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겪는 것의 차이를 절실히 느낀다. 오전 7시 30분. 간호사가 나온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서중의 심장이 뛴다. 정말요? 네, 하지만 5분 정도만 부탁드려요. 서중이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준호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응, 아버지 여기 있다. 서중이 아들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서진이는 괜찮다. 지금 씻고 있어. 곧 올 거야. 준호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아파? 조금.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없다. 곧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서중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 서진과 도연이 뛰어들어온다. 준호야. 서진이 침대 옆으로 달려간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바보야, 무슨 소리야? 괜찮다는 게 다행이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형, 이제 괜찮을 거야. 도연도 형의 다른 손을 잡는다. 가족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